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제목이 좀 긴데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맞나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을 SNS에서 제가 봤는지 아니면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제목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어디서 이 책을 제목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제 사서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입니다. 제가 책 쓰기를 준비를 하면서요, 책 쓰기의 주제를 돈에 관련된 것으로 주제를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특히 돈 관련해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 어떤 것이 있을까 흥미롭기도 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뭐 혹자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또 실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은 굉장히 작고 얇고 또 표지 자체로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 표지에는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뒷 표지에는 이런 카피들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주의 기적을 불러오는 말의 법칙. 미래 완료형으로 우주에 주문을 보내라. 우주의 힌트는 포착한 순간 즉각 실행하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잠재의식과 화해하라. 그게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버릇은 당장 버려라. 기적을 부르는 말을 반복하라. 돈이 들어오는 말버릇을 사용하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힘을 믿고 수만 번 반복하라. 좌절하지 말고 우주의 시간차를 받아들여라. 간략하게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 내용이 책의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재미있게 또 짧은 시간에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인 고이케 히로시는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스피리추얼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의 빚을 졌고 그것 때문에 파산에 몰리게 됐던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는데 그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함으로써 2천만 엔, 우리 돈으로 2억 원의 빚을 전부 탕감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사례, 본인이 어떻게 빚을 변제를 하게 됐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라 그런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와 무슨 뭐 이런 책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 속에는 그동안 제가 읽었던 여러 권의 책들의 내용이 함축돼서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이나 아니면 뭐 네빌 고다디의 상상의 힘, 또 레스트 레븐슨의 세도나 메서드, 그리고 뭐 It Works라는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 닐 월시가 쓴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책, 그리고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이런 책들, 어떤 그 사상가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쓴 내용을 집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상가들이 한 이야기를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또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페이지를 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다 극복해낼 수 있다. 해결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한마디가
이 책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부르는 운이 풀리는 말버릇 1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꾼다. 여기에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두 번째,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세 번째,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내뱉은 말이 증폭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내가 하는 말이 증폭된다고 합니다. 우주가 받아들이는 시스템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들이 증폭이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 증폭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이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나는 팔 수 없다, 나는 돈을 갚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자학적인 말들도 계속 증폭이 돼서 부정적인 현실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버릇을 미래 완료형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5년 뒤에 내가 진 빚을 모두 갚았어. 나는 3년 뒤에 이미 작가가 되었어. 나는 10년 뒤에 100억을 번 부자가 되었어. 라고 나는 이미 소원을 이뤘다는 그런 결과를 미래 완료형으로 계속 말버릇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빚을 갚기 위해 맨 처음 선택한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빚을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10년 뒤의 일을 미래 완료형으로 선택을 해서 말버릇을 바꾸게 된 거죠. 그렇게 말버릇을 바꾸는 여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 미래 완료형으로 말버릇을 바꾼 다음에는 나는 잘 될 리가 없다라는 말버릇은 절대 금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진행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설마 이게 잘 되겠어? 아니야,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어떤 그 자학적인 이야기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쌓기 때문에 일이 정말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는 잘 됐어 라고 완료형으로 나 스스로를 규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흥미로웠던 것은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500번 이상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500번 이상 하라라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이상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우주에 보냄으로 인해서 우주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상된 파이프라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동안 더러워졌던 그 파이프라인을 중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잠재의식을, 우주와 연결된 나의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500번이라고 하한선을 정해놓긴 했지만 그 이상 많게는 7,000번, 10,00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자는 하루에 7,000번 정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자도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를 5만 번 외워서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감사합니다만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우주의 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행에 옮겨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에 덧붙여서 사랑합니다 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정화시키는 과정이 훨씬 증폭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제부터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개수기라고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해주는 개수기라는 어플이 있던데, 그 개수기라는 어플을 깔아서 한 번 이야기할 때마다 터치를 한 번씩 하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책을 저녁에 다 읽고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번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개수를 해봤는데, 어제 제가 한 1000번 정도, 집에 오는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에 1000번 정도 말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의외로 쉬운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니까 제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어제 저녁 시간은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지나다 보면 저희가 긍정적인 어떤 미래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바꿔가고자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차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또 좌절하고 맙니다. 이 시간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돈가스 덮밥을 10인분을 시켰어요. 이건 10인분을 시켜서 무조건 10인분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이 돈가스 덮밥 10인분을 다 먹어야 짜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가스 덮밥 10인분을 먹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이 돈가스 덮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내가 우주에 계속 쌓아두었던 부정적인 에너지, 그 부정적 에너지를 돈가스 덮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정적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야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시간차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게 되면 좌절하지도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뭔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쉽게 좌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시간차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시간을 좀 더 수월하게 버티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시간차 개념을 유념하면서 일을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우주는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연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우주의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또 각자 믿고 계시는 어떤 신, 아니면 어떤 거대한 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서 우주의 신,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믿고 계시는 어떤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이상 이렇게 반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반복할 때 이미지로는 우주은행에 신이 주관하는 어떤 은행에 나만의 적금 통장 같은 거죠. 그런 상상의 은행에 돈이 계속 쌓이는 그런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머릿속으로 짤랑짤랑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 편하신 어떤 단어를 정해서 저 높은 우주에 또 신이 주관하는 그런 그 어떤 나의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인다는 상상을 하게 되면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돈이 벌리는 그런 말버릇 중에 하나로 짤랑짤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우주에 감사의 에너지를 보낸다.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아니면 또 각자가 믿으시는 어떤 그 신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소원을 빕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좋게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승진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주 앞에 신 앞에 나가서 소원부터 비는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든 돈이건 뭐 우주든 신이든 어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자신이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 앞에 나가서 우주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내 존재를 밝히고 나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라는 존재를 밝히고 우주나 신의 신뢰와 사랑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저는 신을 믿습니다. 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해야 우주도 그 에너지 순환이 이루어져서 그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뭔가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이 책의 원리로 따지면 이미 나는 미래 완료형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 소원에 대해서 뭐 우주나 신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소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주는 그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신은. 네. 그리고 뒤이어서 뭐 돈은 얼마든지 있어라는 어떤 그런 화근의 이야기,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어떤 그 말버릇 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필로그에서 이런 약간 뭔가 허황된 이야기 같은 이 내용들이 저자가 실제로 겪은 내용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자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믿고 따라하시면 반드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한번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한번 쭉 밑줄도 긋고 뭐 이렇게 책 페이지를 접기도 하고 하면서 한번 또 대충 훑어보기도 했는데 이 책을 저는 여러 번 다시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운이 풀리는,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이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이 책을 계속 읽어볼 생각입니다.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야 그게 무슨 뭐 말이 되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실제 실행을 해봐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뭐 꼭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나는 잘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운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뭐 이 부채가 좀 많아서 또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압박감들에 시달리시는 분들, 인생 역전을 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하세요.